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14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전두환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처벌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 해체 여부를 놓고 열린 첫 주민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돕기 위해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건립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5.18 왜곡 처벌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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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의 6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본부가 5.18 망언에 따른 김진태 의원의 사퇴와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을 겨냥해 국민소환법 도입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최상위 역사의 이름으로 김진태와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단죄하고야 말 것이다. 비슷한 시각 5월 단체들은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가 자리를 비워 만나진 못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입니다. 왜곡과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5월 단체는 다른 정당엔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이게 안 되면 패스트트랙도 없다고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평화당입니다. 5.18 특별법이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입니다. 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다른 당들에게 선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바른미래당은 우선 선거제도 확정 이후 다른 처리 법안을 논의하자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이 처벌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꿈을 실현시킬 핵심 시설인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전력 신기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광주 전남으로 옮긴 지 5년이 넘어가지만 연구한 기업들의 이전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전기연구원의 기술 이전 실적을 보면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호남권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시설이 전기연구원입니다. 글로벌 곽철훈 수도권 에너지기업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취약하거든요. 근데 전기연구원은 이제 거기에만 집약돼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나 이제 국가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전기전력 업계 요청을 반영해서 광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산 전력과 전력 변환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 인증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방의 유동욱 전기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공단이나 산단들을 좀 더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산단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핵심 시설로 자리 잡게 될 전기연구원은 에너지 기업들의 광주 전남 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얼마 전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죽산보 해체냐 존치냐를 놓고 첫 주민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각종 비용을 계산한 결과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발표가 있은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죽산보가 사라지면 영산강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농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산보 존치 주장 김창원 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댐보다 한 6, 7배 성능을 발휘를 해요.
반면 해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보가 없을 때도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적었다며 유지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양수장 죽산보 해체 찬성 이종익 씨입니다. 농사 짓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산보를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죽산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영산강 수질과 관련해서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죽산보가 들어선 이후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등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과 문제는 그 수질이 이하경 전남대학교 교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 녹조 현상이 아니고 유해 남조류로 인한 것들인데 원래부터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았는데 죽산보가 생겨 수질이 나빠졌다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개선됐는데 농민 임경열 씨입니다. 녹조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론 녹조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과연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죽산보 해체를 권고한 4대강 평가에는 해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고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 총괄팀장입니다. 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 분석할 게 있으면 죽산보의 해체 여부는 앞으로 석 달 뒤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죽산보 해체를 권고했지만 오는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죽산보의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친구라는 청원인이 지난달 19일 올린 글은 22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여고생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정모군과 17살 백모군 등 2명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남 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15.4% 인상됩니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운임과 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서 택시요금을 15.4% 인상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심야 할증은 20, 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할증됩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뇌 MRI 영상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 진행과 치매 단계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단은 이보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팀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치매 판별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이 정상인과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구별해내는 정확도는 9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조만간 임상시험으로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르면 1년 안에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59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내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장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3.15 의거 역사자료 전시회가 열리고 기념식 이후에는 호남 4.19 혁명단체 주관으로 기념식장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민주주의 장송대모를 재현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일어난 시위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0도, 습도는 71%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3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축산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평가위원회의 제안이 나오면서 보해 해체와 유지를 놓고 또 찬반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보호 해체는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보를 꼭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축산보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무소속 송금주 의원 연결해서 현장에서 언급된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또 난항에 빠졌는데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이 호반이 지위를 반납하면서 모든 것이 현재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또 어등산 리조트 측의 이 골프장 수익금 기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청 의원과 관련 인터뷰 하겠습니다. 2019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1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일까지 8일간 팀당 8경기씩 모두 40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가 끝나면 바로 본 게임 시즌이 개막하게 되는데요. 2019 프로야구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라운드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인 감독들과 함께 팀의 핵심 전력으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이 얼마나 기량을 보여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 전력 점검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개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 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 매장으로 오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인 무진대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무 교차로 지나서 무역회관 방향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운수 나들목 방향으로도 차간 꼬리 물고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나주나 목포 등 시외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마음의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사암로는 서암로 입구 사거리에서 어등초등학교 구간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또 필문대로에도 차량들 많은 상태인데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두암지구 입구 3거리 방향 차량들 천천히 지나고 있고요. 산수 5거리를 중심으로 밀렸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대로 화정역에서 쌍총역 구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농성교차로 쪽으로 끝차량이라면 신호 2번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가시는 길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축산보의 해체냐 존치냐를 놓고 지역사회의 논란들이 좀 치열한데요. 어제 우리 지역에서는 축산보 전면 해체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송금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대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대강이 오랜 시간 수질 악화 또 예산 낭비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관련 토론회를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주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토론회까지 열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환경 피해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네. 영산강에 있는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네.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나주 또 영산강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죽산보 해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또 보호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다. 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 여러 논란들을 직접 이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어제 행사를 개최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환경부에서 영산강 죽산보는 철거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지금 대안을 일단 내놨는데 그런 대안을 내놓은 배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환경부가 4대강 전체 사업을 접근하는 입장은 4대강 사업이 명백한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또 생태 왜곡이 초래되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네, 이제 영산강과 관련된 접근을 할 때 마찬가지 접근을 하면서 네. 그 환경부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습니다. 네. 경제성 분석 결과라는 것이 앞으로 40년 동안 보를 유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편익을 분석했을 때 환경부 입장에서는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정부는 알려주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체와 네. 지금 보존에 대해서 네, 어제 그렇습니다. 충분한 논의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제 어떤 분들이 이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의원님? 저도 토론회 개최를 해놓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자로 참석하신 분들은 환경부에서 실제 이 현안을 담당했던 분, 또 영산강 유역 환경청, 그리고 농어촌 공사, 또 관련 참여했던 전남대 교수님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참석을 했고 네. 또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분들이 또 4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네. 주민들의 그 죽산보 해체 결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죽산보가 설치되기 전 상황, 영산강의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굉장히 그 수질 오염이 심했고 네. 또 수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그 농업용 댐이 다 건설되어 있습니다. 네. 나주호를 비롯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산강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4대강 사업 전에는. 거기에다가 하구뚝이 있기 때문에 하구뚝으로 인한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기억을 할 때 그 영산강의 죽산보 설치 전에 그런 어려웠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어쨌든 보가 설치되고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네. 그 수량이 늘어나고 또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보이는 오염은 줄어들었다. 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농업용수도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물의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산강 백길 복원을 해가지고 네. 그 구도시민 그 영산포 일대의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이 죽산보를 해체해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그 플러스적인 효과들이 다 상실되는 것 아니냐. 네. 왜 굳이 그런 역할을 하는 죽산보를 해체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반발들이 지금 죽산보 해체에 대해서 많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해체를 찬성하는 측들은 왜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경제성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대전제가 되는 것은 물이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 뭐 수질 오염이나 생태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네, 환경부가 제시한 그 논거들이 다소 빈약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도 그 준비 기간 자체가 네. 길지 않았고 또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는 그런 기초 데이터라든가 또 네. 어떻게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나타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주민들이 설득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네. 아쉽게도 어제 토론회만으로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환경부 입장도 네. 환경부 입장도 뭐 잠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될 필요성 때문에 더 의원님께서 어제 토론회도 개최하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흘러야 수질 오염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환경부는 이야기하고 있고 환경단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죽산보가 생긴 이후에 현장에서 사는 주민들은 더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이해하는 이 모순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 또 하나 그 불만인 게 이런 큰일, 죽산보를 해체하는 지금 이런 일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부의 과정들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던데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도 좀 나왔습니까? 네네. 굉장히 좀 격양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 4개월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를 느꼈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보호 해체하는 과정도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 그런 그 설문조사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3, 4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이런 경제성 분석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방면에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민들이 소외되었다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의원님 최종 결정은 언제 되는 거죠? 지금 정부 안으로는 6월 정도에 네.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그 공론회장을 만드셨는데 실은 의원님께서 나서시기 전에 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론과 토론회장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했나 보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 BC 분석,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던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 부분에 있어서도 그 현재 물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보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럼 그 주변에 이제 용수를 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3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의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보를 해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230억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네. 비판이 있고 또 그 죽산보를 통해서 늘어난 물의 수량 때문에 영산포 일대가 다시 관광 자원화되고 또 네. 황포도대라는 그런 백길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거를 다시 과거의 상태로 역행하는 그런 조치가 선행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주민들에 대해서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의들이 좀 3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해법을 6월경에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중심에 또 의원님께서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토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네. 우선 환경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정보를 공개하고 이 죽산보 해체의 배경이나 또 죽산보 해체돼야 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런 그 새로운 근거들을 확인한 다음에 네. 또 추가적으로 주민 논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죽산보를 유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해체시키는 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은 이 죽산보 해체 문제 가지고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의원님이 지금 계시는 이 지역구 자체가 굉장히 광주 전남에 있어서는 주요한 현안들이 많은 지역구거든요. 혁신도시 문제도 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또 의원님을 뵙고 그런 현안들에 대한 그 이야기 또 정치권이 풀어가야 될 부분과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금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광주시가 서남해안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어등산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그동안 개발 계획을 협의해온 호반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최근 또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어등산 리조트 측이 골프장 수익금 기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현재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까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됐지만 거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요. 이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 골프장, 이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네. 당시 광주시는 이 특급 호텔 등 공공 복합단지 조성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요. 네. 그래서 삼릉건설과 컨소시엄 개발 협약을 맺었으나 삼릉건설이 5컵 판정을 받으면서 금광기업, 모아 종합건설들이 사업권을 넘겨받았지만 이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당시에 2009년도에 금광기업의 자회사인 이 광주 관광개발이 민간 사업자인 이 주식회사 이 어등산 리조트의 지분을 100%를 소유하면서 2012년에 골프장만 개장한 뒤 13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는데 짧게 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2015년에 삼릉건설이 시작을 해서 2009년에 금강건설로 넘어갔고 2012년에 어등산 리조트만 오픈을 한 다음에 금강기업이 이 개발 사업을 포기해버렸고 또 이번에 호반이 참여할 의사를 보였지만 또 참여 의사를 또 포기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13년이 흘러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또 호반이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포기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이렇게 호반 컨소시엄을 선정되면서 지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아마 시민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도시공사와 호반이 특급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 수익시설 조성 사업과 함께 공공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특혜인 논란이 일었던 1,520일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운영 주체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호반 컨소시엄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1월 30일 이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 실시협약 체결 포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결국은 레지던스 호텔을 호반에서는 짓고 싶었는데 1,500가구 정도 그것이 레지던스 호텔이 지어졌을 때 이 호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주택으로 보장될 거에 대한 우려 즉 그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광주시 도시공사 측에서 반대했고 그러자 호반이 지금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어등산 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과 이 공공성이 지금 부딪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또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광주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광주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중에 민간 사업자 제공모를 실시하고요. 6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 12월에 본격적인 유원지 개발에 착수한다는 이 로드맵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또 하면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모 지침도 마련할 것이고 이 투자 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통해서 어등산을 개발한다는 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공공성이 가미된 어등산 개발 이게 지금 광주시가 추구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게 어등산 리조트에서 2012년 골프장만 지금 개장한 다음에 이 사업을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골프장은 무지 잘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골프장을 가고 싶어 할 정도 잘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 수익금에 대한 기부 약속을 현재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시죠. 2012년 11월 19일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주식회사 어등산 리조트는 사회복지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요. 수익금, 이사의 구성,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들과 이 수익금 납부 시기는 어등산시 결산 완료 후 30일 이내로 하고 어등산 리조트는 사회복지 장학재단에 수익금을 기부한다라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이 법인의 재원은 어등산 리조트 및 어등산 컨트리클럽 대중제 골프장 9월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기부받아 운영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골프장의 수익금액 산정 결과 연장 수익금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어등산 리조트 대표이사 책임하에 연간 이 2억 원 이상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 법인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민간 광주시와 광산구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광주 관광 개발에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핵심만 지금 곶감만 빼먹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또 광산구, 광주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기관의 경고와 훈계 조치도 공무원의 훈계 조치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등산 리조트가 이 수익금을 사회에 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측의 직장의 형태도 문제지만 광주시 원정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등산 리조트는 즉시 기부금을 납부해야 하고요. 광주시는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관광진흥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장학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시는 이 민간 사업자의 약속 불명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최소한의 이 법원 강제 결정 조정안이라도 이행하도록 좀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이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이 법적 행정적 영향을 동원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 무효화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등산 리조트가 지금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주시와 했던 협약들을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온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광주시의 행태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문제 왜 이렇게 광주시가 온정적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정부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지난 12일부터 팀별 8경기씩 치르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신인 감독들이 많이 또 들어왔고요. 또 NC 다이노스의 양의지 선수처럼 새롭게 이적된 선수들의 활약 등 다양한 2019년 프로야구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 2019년 전력 그리고 올해 프로야구 어떤 식으로 관전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2일부터 이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고 본격적인 프로야구 시즌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시범 경기 운영 방식부터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제 시범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네. 20일까지 팀당 8경기씩 치러지거든요. 네. 시범 경기는 그 시범 경기의 그 취지대로 엔트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선수 누구나 가다 몇 명이 되더라도 출전시킬 수 있고요. 기아는 SK와의 2연전 마쳤고 KT, NC와 챔피언스 필드에서 2연전 남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척 스카이돔에서 키움하고 또 2연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SK와의 2연전에서 기아가 4대1로 이겼고 2차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범 경기를 통해서 좀 전력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올해 본격적으로 쓸 선수들을 고르는 그런 게 시범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이 또 2019년 프로야구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프로야구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프로야구의 특징이라면은 일단 선수도 이제 선수지만 네. 감독이 바뀐 팀들이 좀 이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만년꼴찌 KT 있죠. 이 KT의 네. 그 기아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이강철 감독이 새로 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에 지도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만년꼴찌 KT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네. NC도 뭐 신생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이제 정상권 팀으로 군림하다가 지난해 부진했죠. 네. 이동욱 감독이 이제 맡았는데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지고요. 네. 이 염경엽 SK 감독, 이 염경엽 감독도 넥센, 그러니까 지금은 키움이죠. 그렇죠. 이 감독으로서는 이 검증은 받았는데 네. SK를 맡았다는 점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우승팀이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어떤 실력을 과시하느냐 이런 점들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기존 감독들과 이렇게 이강철 감독이나 염경엽 감독이나 또 이동욱 감독이나 새롭게 지금 팀을 맡게 된 감독들 간의 이 머리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강철, 이동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프로야구에 이제 새 바람을 좀 일으켜 줄 것으로 이 어떻게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내느냐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네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롯데 감독을 한 번쯤은 할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 팬들의 이 기대를 모았던 양상문 네네. 감독이 친정팀으로 왔거든요. 결국 네네. 예. 근데 롯데는 뭐 야도라는 얘기처럼 이 K리그 판도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팀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 두산과 SK가 양분했던 지난해 판도에서 어느 정도 이 KBO 리그의 올해 새로운 판도가 짜여질지 이게 네.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감독들의 이름을 들어도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각 팀들이 2019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좀 노리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만큼 2019년 프로야구는 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에 이제 광주는 이 기아 팬들 또 기아의 또 함성 속에서 그 게임들이 이루어지는데 올해 기아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네. 냉정하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2017년에 우승했고 2018년에 이제 정규 시즌에서 이 5위로 밀려났는데 현재로서 마운드 불안이 여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스프링 캠프에서 김세현, 윤성민, 한승혁 선수 부상으로 하차했거든요. 네. 선발 한 축으로 이제 기대를 모았던 임기준 선수도 좀 부상입니다. 네.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수 2명의 이 양현종 선수 제외하면은 아직까지 이 4선발, 5선발 누구다라고 믿을만한 선수가 이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않고 있고요. 이 3루 이범호 선수도 이제 부상 중이고 포수도 주전 포수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격력, 이 타선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리그 정상의 실력을 과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마운드 불안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전력을 보면은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이 투수진에 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지금 한국 시리즈를 이끌었던 김세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계속 부상인 것이고 그다음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윤성민 선수는 아직까지 그런 재기량을 못 찾고 있고 결국은 외국인 용병수 투수 2명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이제 그 토종의 투수 양현종 선수 이렇게 해서 3명의 마운드로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이번에 이 기아에 들어온 이 용병 선수들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투수 2명과 타자 1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들이죠? 예. 투수 2명의 타자 1명,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수 3명을 전부 다 교체를 했거든요. 네. 이 투수는 이제 제이컵 터너 선수하고 조 윌랜드 선수인데, 이 스프링 캠프에서 이 투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컵 터너 선수 같은 경우에 그제 SK와의 시범 경기 개막전에서 등판했는데 5이닝 무실점 기록했고요. 네. 이 공이 굉장히 구종이 다양했습니다. 이 커브와 슬라이더, 포크볼을 섞어 던지면서 이 다양한 변화구에다가 최고 구속이 151km까지 찍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 몸은 일찍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윌랜드 선수 어제 SK전에서 5와 3분의 1이닝을 1안타 무실점, 볼넷 2개, 삼진 5개 잡아냈거든요. 조 윌랜드 선수는 공이 빠르지는 않는데 크게 떨어지는 커브가 인상적이었고요. 조 윌랜드하고 이 제이콥 터너 선수는 일단은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나디나 선수의 이 공략을 메꿔줄 리드오프라고 얘기를 하죠. 1번 타자 역할을 해줄 이 해즐 베이커 선수가 이 스프링 캠프 때에도 그렇게 이 실력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두 차례 시범 경기에서 현재 6연 타석 3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한국 야구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인데, 자, 그래도 2016년에 세인트루이스, 2017년에 애리조나에서 메이저리그로 뛴 경험이 있는 선수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야구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조금은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용병 선수 3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신인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좀 주목할 만한 신인 선수가 있나요? 신인 선수로는 이 기아가 고졸 신인의 이제 김기훈, 홍원빈, 장지수라는 3명의 고졸 3인방 신인 투수가 눈에 띄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LG에서 트레이드로 외야수 자원인 이 문선재 선수를 지금 영입을 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가 김기훈 선수인데, 이 광주 동성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평균 자책점 1.58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 직구 최고 시속이 150km까지 나오는 강속구 투수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대를 모으는데 이 고졸 신인 선수 티를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좀 이 김기훈 선수도 시간은 좀 갖고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뭐 가능성은 있지만 또 프로 무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전력감이 돼 있는 것은 바로는 좀 무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 김기훈 선수 워낙 고등학교 때 뛰어났던 선수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고졸 신인 선수들은 스프링 캠프에 데리고 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제 좀 예외적으로 이번에 스프링 캠프에 참가를 했습니다.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 김기훈 선수 아무래도 이 고졸 신인이기 때문에 자기 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고졸 신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싱싱한 어깨로 던지는 이 공 이외에도 프로에서 형님들과 내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멘탈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기아가 약간 지금 뭐 투수진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2019년 프로야구 올해 어떻게 될지 좀 우려 섞인 그다음에 기대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함께 상대하는 다른 팀들 중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팀들은 어떤 팀들입니까? 주목할 만한 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전력적인 요소를 보면은 역시 두산하고 SK가 올해에도 이 프로야구 판도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양상문 감독이 새롭게 팀을 맡은 롯데가 소리 소문 없이 좀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롯데가 이 중위권에서의 판도를 어느 정도 흔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 SK와 두산을 위협할 한 3강 정도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키움을 지목하고 있죠. 이 키움은 공격도 그렇고요. 이 그 수비와 이 마운드에서도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 시즌에 미세먼지와 또 유난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그 변함없는 이 실내 이 야구장이 이 다른 팀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레이스에서 체력 소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겠네요. 지난해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네네네. 지난해 여름이. 자, 이때도 이 고척 스카이돔이 위용을 과시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 다른 팀 구단 선수들도 이 고척 스카이돔 경기를 기다릴 정도로 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 무더위와 싸울 수 있는 훈련과 이 경기 시간 모두 다 합쳐서 무더위와 싸울 수 있는 체력적인 도움이 분명히 고척 스카이돔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9년 또 프로야구 팬들 특히 기아 팬들에게 이 2019년 프로야구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이 기아 팬들이 이 가장 기다리는 선수 중에 한 명 애증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윤성민 선수 있죠. 윤성민 선수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김기태 감독 입장에서는 좀 선수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 기아가 주전 선수들이 어느덧 좀 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로 올라오는 선수 최원중 같은 선수들에게 좀 기대를 걸고 기회를 많이 주는 한 시즌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과 접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강진신문 김철 편집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라남도에서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영암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이제 전라남도 김영록 전남 지사가 의병의 충원을 기리고 교육 관광 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호남 의병 역사공원을 이제 조성하라는 이제 특별 지시가 좀 내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을 들여가지고 호남 의병 역사공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실시 설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소요 예산 한 13억 원 정도고 2020년 국고 지원을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의병 역사공원은 부지 한 33만 평방미터의 건물 면적이 16,500m 500평방미터 내외 그리고 기념관, 전시실, 테마파크, 상징 조형물 등과 교육관
그리고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또 3.1 만세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를 굉장히 배우는 그런 또 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네.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적합 지역으로 지금 영암군이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 의병은 이제 그분들의 의병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 영암군이 이제 최적지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업 대상인 역사적 상징성, 접근성, 부지 확보와 개발 용이성 이런 부분을 다양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가지고 시군 공모를 거쳐서 이제 선정하기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임진왜란부터 3.1운동 이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병이 외세 침탈에 맞서 싸웠고 유적과 사료 그리고 조사 연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렇게 영암군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영암군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영암 구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호남 의병의 역사가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곳이 바로 영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나선다. 그 이야기신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영암과 이 호남 의병의 어떤 인연이랄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영암 역사 연구에 따르면 영암은 항일운동이 인근 어느 지역보다 좀 격렬했던 것으로 정부에 추서한 독립유공자만 40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강제 합병 직전 의병 전쟁은 그쪽 영암 금정면 일대 중심으로 국내에서 최후의 격전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곳에서 수많은 애국 선영들이 순국을 했고 영암 출신 가운데 정부가 수여하는 독립유공 훈장을 추서받은 김치홍 씨 등에서 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양방매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3.1운동 때 천여 명의 국민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이를 주도했던 조극한 씨 등 18명이 실형을 받았고 감옥 생활을 하거나 태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은 3.1운동 당시 영암 모의시장 만세운동과 구림 회사장에서 일제히 만세운동을 전개해가지고 네. 매년 그 재현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항일운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시에 태극기 제작을 해가지고 조선 국사를 가르치라는 등 이런 활동을 하고 동맹유업 그리고 당시 일본인 교장이 자살을 하고 광주 목포 등의 유학생들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승진이나 독서회 등을 통해서 네. 항일 의식을 이렇게 바깥에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복전 영암 역사연구회장은요, 영암은 예전부터 이제 충이 예절이 바르고 영암인의 어을이 살아있는 곳으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네. 이곳은 어느 지역보다 항일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됐고 순국하신 분이나 감옥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추모 사업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의미 있고 당연히 이런 거에 맞춰서 네. 영암군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좀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국과 항일의 고장이 바로 영암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흥군 부산면에 있는 이 심천공원 리조트와의 캠핑장이 또 지난해 말부터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지역민들 비난이 거세다면서요. 예, 장흥군 부산면에 있는 심천공원에 리조트와 캠핑장이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제 휴업 상태가 돼서 이제 관광객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제 궁금증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리조트는 민간 위탁으로 경영을 하다가 수탁자가 이제 적자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충당도 좀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이제 2015년에 3년간 민간 위탁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계약이 끝난 2018년 11월 15일에 연장 계약 신청이 없어서 네. 재계약을 포기하고 장흥군에서 이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흥군에서 이제 민간 주택을 위해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수탁자 모집 공고가 2번 정도 공고가 네. 됐었는데 취소되는 등 이게 좀 상당히 좀 어지러운 상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네. 공고에서도 복잡하고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장흥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장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월까지 수리를 해가지고 3월달에
이렇게 개장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제 원래 3월 초가 되면은 뭐 이렇게 각종 대학교 MT 그리고 또 캠핑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영을 하려고도 하고 민간 위탁을 하고 오락가락이 달피를 못 잡다 보니까 50억 원이나 되는 시설이 이제 이렇게 사용이 제대로 못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 또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이 잠자고 있다 보니까 장군에 대한 신용도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시설이 이유 없이 수개월씩 이렇게 폐업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장군의 큰 문제다. 그래서 하루빨리 뭐 수탁자를 공모하든지 아니면 장군의 시설을 하든지 그래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장흥군의 관광 자원일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영업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좀 큰 부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장흥군이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3월 14일 목요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윤환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폭력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